자, 이 불면증은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건데 네. 불면증 자체가 하나의 질환이라기보다는 증상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럼 불면증의 원인이 뭘까? 그걸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원인을 갖고 있나요? 잠을 못 잔다는 분들 중에 시작은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을 한 다음에 통증이 있었다. 혹은 내가 실직을 했다. 가족이 입원을 해서 간병을 했다. 시작의 원인은 되게 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만큼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흘러간 다음에는 간병하던 가족도 퇴원을 했고 출근도 하게 됐고 내가 아픈 것도 좋아졌고 수술 상처도 다 나았는데 난 계속 못 잔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불면증의 원인이 하나로 귀결이 되는데요. 일단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잠자는 환경이 별로 좋지 않으신 분들, 그 다음에 저희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처럼 잠자는 기회 자체가 부족했던 분들, 내지는 밤낮으로 바뀌는 일을 해서 일하는 환경이 잠자기에 적절하지 않아서 어떤 날은 아침에 자야 되고 어떤 날은 밤에 자야 되고 이런 분들은 그게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게 원인인 분들은 그걸 교정하시는 게 맞고 몸이 아파서 못 주무시는 분들은 몸을 교정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원인이 다양한데 결국 저한테 찾아오시는 만성불면증이신 분들은 원인이 끝에 가서는 나 못 자면 어떡하지? 나 왜 못 자지?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으로 다 귀결되시는 것 같습니다. 뒤에는 오늘도 못 자면 내일 출근할 때 힘들 텐데 내일 출근해서 회의 발표를 해야 하는데 못 자면 버벅거리고 실수할 텐데 이런 걱정들이 불면증 환자분들한테는 공통된 현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게 되면 그게 오래되면 만성불면증이 되고 보통 몇 개월이죠? 3개월로 진단합니다. 네. 그러면 그게 굳어지는군요. 네. 그런 생각이 특히나 더 강해지고 그렇게 강해지신 분들 중에는 나 오늘 잘 자기 위해서 평상시에 12시에 눕는데 오늘은 8시부터 누워서 잠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나 6시에 일어나지 않고 오전 내내 자리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밤에 못 잤는데 아침에 자려고 다시 시도하거나 물론 대부분 분들이 잠이 안 들었다고 하세요. 나 전혀 못 자고 누워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나 잠이 오려나 저제나 잠이 오려나 하면서 계속 누워 계시는 거죠. 그렇게 내가 잠을 쫓아다니는 행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실수를 하면 나 자동차 키 두고 나왔네? 이것 봐, 어제 못 자서 내가 이래. 나 오늘 말할 때 발표할 때 실수했네? 내가 어제 못 자서 그래. 라고 잠을 탓하는 스스로 속상해하는 일을 계속 만드시는 거죠. 그런 것 역시도 그 다음날 못 자는데 또 영향을 준다고 의사들이 말합니다. 거의 잠에 대한 강박이 생기는군요. 그럼 강박이 생기면 더 못 잔다는 얘기군요. 제가 아시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표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잠자는 거하고 숨 쉬는 거는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걸 자꾸 숨을 쉬어야지 숨을 잘 쉬어야지 라고 한다고 더 잘 쉬게 되는 게 아니라 숨이 더 답답해지거든요. 잠자는 것도 똑같이 그냥 자야지 하고 그냥 호흡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시험 보는 기분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면 시험 보는 느낌인데 긴장해서 잠이 올 리가 없잖아요. 잘 리가 없고요. 그래서 그 시험 보는 것 같은 마음을 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누웠을 때 잠이 안 온다. 이것만 불면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불면증은 양상이 여러 가지가 있죠. 깨는 경우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되게 이제 내가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중간에 자주 깨거나 깬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잘 수 없어서 다음날 많이 피곤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낮 동안의 활동에 영향을 주고 낮 동안 내가 짜증이 나거나 낮 동안 내가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낮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못하는 기능 감소가 현저할 때 그리고 이런 증상이 한 주에 3번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신체 질환에 의해서 통증에 의해서 다른 질환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닐 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수면 무호흡에서 생긴 게 아닐 때 불면증이라고 진단합니다. 수면 무호흡도 있지만 코골이가 심한 분들도 계시고. 네, 코골이하고 수면 무호흡은 이제 다른 거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교정해서 없어지는 불면증이 아닐 때 동시에 진단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울증이 있으면 불면증이 아니라고 진단했거든요. 네, 우울증이 원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울증이 있다 하더라도 불면증을 따로 내려야 할 만큼
중요하다면 불면증하고 우울증을 같이 진단합니다. 같이 치료하고요. 네.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수면이 유지되지 않고 네. 자주 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불면증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기본으로 변화가 생기는 건데요. 어린아이 때는 사실 아기 때는 하루에 한 4시간 깨어 있나요? 그렇죠. 계속 자죠. 네, 계속 자는 게 그게 정상이고요. 어린애가 4시간을 자면 그건 정말 비정상인데 아기 때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잠자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시간, 깨어있는 채로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잠자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야 아기 때처럼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자면 정말 그거 자체가 병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들면 자주 깨는 것, 그리고 또 이제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것, 방광의 기능이 약해서 자주 화장실에 갔다 와야 되니까 또 못 자는 것,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문제가 현격히 커질 때 불면증을 고려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는 것 자체가 불면증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제 수면 장애로 왔을 때 뭐 필요한 검사들이 좀 있잖아요. 네. 뭐 주관적으로 뭐 쓰는 것도 있겠지만 네. 객관적인 검사 중에 수면 다원 검사, 그러니까 네. 하루 주무시면서 여러 가지 뇌파도 찍고 여러 가지 기능을 보는 그런 검사는 언제 하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가요? 그 수면 다원 검사는 수면에 대해서 검사하는 거니까 일단 자면서 하는 거고요. 깨어있는 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다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수면을 다 차원적으로 알아본다는 뜻인데요. 그 검사는 되게 자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 하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자면서 발버둥 치고 잠꼬대를 심하게 하시는 분, 자면서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 자면서 팔다리를 떠는 분들, 혹은 뭐 자는 동안에 경기를 하거나 자는 동안에 부정맥이 생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는 검사라서 기본적으로 잠이 빨리 안 드는 분들, 밤새 잠을 못 자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불면증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면증이 낫지 않으면 수면 다원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되게 그 검사를 하는 것이 잠을 아까 말씀드린 제 불면증 환자들한테 당신이 얼마나 못 자는지를 알려준다기보다는 불면증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용도로 더 사용되는 검사입니다. 그렇군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멜라토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멜라토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뭐 약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멜라토닌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예. 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멜라토닌이 약 제품명인 줄 아세요? 아, 성분이죠? 뇌 호르몬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이제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고 그 물질이 나오면 잠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시작을 도와주는 물질이거든요. 잠에 들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물질이 나이가 들수록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것이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려서는 그런 걸 안 먹는데 칼슘을 복용하거나 네. 그냥 일반 음식에서 먹을 수 있는 비타민을 나이가 들면은 흡수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추가로 보충해서 먹는 것처럼 멜라토닌도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멜라토닌은 기본적으로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자극이 멜라토닌을 만들고 분비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낮 동안에 빛을 보는 동안은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다가 어두워지고 빛이 없어지면 멜라토닌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멜라토닌이 나이가 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나오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멜라토닌이 안 그래도 덜 나오는데 더 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멜라토닌을 복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약 이름이냐는 질문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불면증 치료에 멜라토닌을 어떤 의사들이 보는 가이드라인 상에 꼭 추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멜라토닌이 듣는 사람들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치료 효과가 엄청나게 좋다 이렇게 하진 않는데 효과가 있는 분들은 드셔라 수준으로 권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시차근무자 뭐 보통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수면의학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는 불면증 치료제로서 멜라토닌이 제일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효과를 본 사람은 하루 종일 수술방에서 수술하는 제 친구는 햇빛을 못 보니까. 네, 그래서 멜라토닌이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네. 효과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잘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시차가 바뀌는 것,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할 때 생기는 시차 적응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 그다음에 교대 근무자, 또 제 환자분들 중에 이제 저희는 큰 병원이다 보니까 시력을 상실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럼 시력을 상실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들어오지 않게 망막에 손상이 있으신 분들은 점점 잠을 못 주무시게 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럴 때 멜라토닌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효과가 있으신 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저녁에 빛이 없어야 멜라토닌이 나오죠. 맞습니다. 낮에는 햇빛을 많이 쬐고 네. 밤에는 이제 좀 깜깜해야 멜라토닌이 나오는데 우리 보통 요새 자기 전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봐요. 네. 스마트폰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네. 뭐 주무시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수면은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좋은데요. 이제 그 빛이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즘에 빛공해라는 단어를 쓸 만큼 스마트폰도 그렇지만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들도 많잖아요. 저희 집만 해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같은 집에 20년째 사는데 창밖에서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연구들이 그 빛이 은은하고 어둑어둑한 빛이라 할지라도 멜라토닌의 문제를 일으키고 깊은 잠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암막 커튼을 하고 나서 훨씬 더 깊게 자게 된 부분이 있어요. 암막 커튼, 네. 아예 까만 커튼, 빛을 차단할 수 있는. 빛을 차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도 특히나 그게 요즘에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블루라이트를 나오게 하는 단파를 나오게 하는 경우에는 그걸 차단하는 필름을 붙이는 게 그나마 덜 나온다고 하고요. 더불어서 이게 빛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본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각성이라는 면에서 내가 이걸 보면서 머리를 쓰잖아요. 이 머리를 쓰는 게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게 머리를 쓰는 쪽으로 가야 졸린데 재밌고 흥미롭고 흥미진진하고 뭐 막장이고 축구를 보면서 흥분하고 이러면 잠은 이제 다 잔 거죠. 네. 그래도 스마트폰 놓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손에서 놔야겠네요. 네, 그거는 진리입니다. 차라리 정 그렇게 못 놓으시겠으면 저 멀리다가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이렇게 성경 구정 내지는 이렇게 불경을 틀어놓고 졸리게 들으시라고. 차라리 듣는 거든 그나마 이게 스마트폰하고 요즘에 분리불안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들으시라고. 빛이 나오고 보는 것만큼 해로운 거는 없다고 설명을 드립니다.